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아니 더 많은 세월 흘러도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우리 가슴에 새겨놓을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네, 방금 들으신 이 음악 굉장히 귀에 익으시죠. 팥짱이 세월호와 함께할 때 꼭 들려드렸던 음악입니다. 바로 세월호 가족들을 위한 노래 잊지 않을게인데요. 팥짱은 오늘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서 새 음반을 내신 민중음악가 윤민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민석입니다. 네. 인터뷰 모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나오는 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나오는 게 힘들어서 좀 불규칙하기도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윤민석 선생님한테 인터뷰 요청한 게 2010년입니다. 2010년 4년 만에 아니, 성사가 그런 됐어요. 것까지 또. 네. 상세하게 전해야죠.
자, 저희가 그 혹시라도 그 팟짱의 애청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예. 간략하게 예.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한양대학교 졸업하셨어요. 예. 학교 다니실 때 광주 민주화운동 예. 보면서 나는 노래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래로 세상을 바꾸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던 예, 뭐 맞죠? 그랬죠. 예. 네. 틀리면 바로바로 지적해 주세요. 예, 어째 취조당하는 분. 수원지검에 와 있는 것 수원지검에 같은. 와 있는 것 같아요. 전대엽 진군가 서울에서 평양까지 그리고 그 유명한 노래 헌법 제1조. 예. 최근에 동두천 시민들이 그 기지반환 때문에 그 시위를 했어요. 예. 그 전자권 환수가 늦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시민들이 모여서 이럴 순 없다. 다시 평택으로 옮겨가라. 예정됐던 2016년까지 옮겨가라. 막 이러면서 시위를 했는데 극우에서 진보 진영이 다 모인 거예요. 통합진보당 당원들부터 그다음에 제한군인회까지 모셔서 함께 헌법 제1조가를 불렀다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이게 어마무시한. 네. 그 80년대와 비교하면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한 거죠. 그렇죠. 변하기는 참 많이 변했죠. 근데 느껴지는 건 더 암울하네요. 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새로 내신 음반, 우리 밝은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요. 물론 사건은 어두운 얘기지만 예. 새 음반을 내셨어요. 잊지 않을게. 근데 이거는 잊지 않을게 끝까지. 끝까지라는 타이틀의 음반인데 이거는 제가 사실 낸 게 아니고 네. 뭐 저는 딴따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노래 만드는 거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4월 16일 이후부터 네. 조금씩 노래 작업을 했던 거를 지금은 페이스북을 저는 개인적으로 닫았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페이스북에 그 노래들을 올리고 했었어요. 네. 그런 노래들을 이제 노래가들이 좀 모여서 그거를 국민대책위 거기는 이제 가족대책위도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네. 그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음원을 제가 기증을 했고 네. 그 기증받은 음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뭐 자켓 디자인이며 그 음반까지 제작을 국민대책위에서 한 거죠. 기획 제작은. 네. 네. 보니까 음원은 윤 선생님이 주셨고 예. 사진은 이상엽 작가가 이상엽 작가 찍으셨어요. 참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네, 사진 되게 좋더라고요. 예. 음반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딱 보기에도 탐나는 음반이어서 요거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선 예. 잊지 않을게 음반 안에 9개의 노래가 있어요. 예. 주로 어떤 노래들을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노래 제 개인적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아까 장 기자님도 대학교 때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실상을 알게 된 다음부터 고민하다가 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운동의 길로 접어들었던 제 네. 인생의 분기점이었다면 4월 16일은 또 다른 저의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제 삶에 있어서. 인생에. 예. 4월 16일 사고 이후에 네, 정말로 한 달 정도는 거의 뭐 진짜 요즘 말로 멘붕이었고 네, 제 아내가 지금 좀 아파요. 아파서 집에서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네. 뉴스를 못 보게 하고 그래야 하니까 집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물론 아내도 이제 알죠. 네. 뭐 인터넷 가끔 보곤 하니 아는데도 서로 모르는 척 하고 집에서는 하하호호 거리고 도저히 못 참을 때는 이제 아내 재워놓고 새벽에라도 작업실 나와서 혼자 꺽꺽 울다가 널브러지다가 막 이런 생활이 한 달쯤 특히나 아이들 2일 사고 나고 이틀 3일 지나갈 때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구조가 전혀 되지 않고 단 한 명도 네.
고조되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그때 감정들이 응축 뭐 굳이 뭐 감정 응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노래가 돼서 나오는 것들을 조금씩 만들기 시작했고 네. 그때 필요한 노래들을 필요하다기보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뭐 그것밖에는 할 수 없고 또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했던 그런 노래들이 이제 쭉 담겨 있어요. 네. 눈물이 난다. 예. 얘들아 올라가자. 아, 예. 네. 얘들아 올라가자는 참 잠수부 어떤 잠수부님의 인터뷰에서 네. 아이들이 문틈이나 이렇게 끼어 있을 때 잘 안 빠지고 몸이 네네. 예 그럴 때 얘들아 엄마 보러 올라가자 그러면 쑥 나온다라는 네. 그 인터뷰 기사 보고 또 펑펑 막 그러고 있다가 네. 그분의 말씀으로 그때만 해도 12명이었나 실종자가 그랬을 때예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 노래가 기도처럼 아이들에게 전해져서 좀 조금이라도 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노래를 만들었고 네. 예, 그랬던 노래라 이 노래는 아이고 이건 저도 사실은 듣다가 가끔씩은 스킵하는 노래. 지금도 목소리가 계속 떨리세요. 예,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그때 다시 또 또 생각이 네. 나네요. 예. 더 이상. 예, 이거는 네. 슬픔에만 젖어 있고 또 미안하다는 말 속에 숨고 네. 하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의 노래예요. 네. 이건 비트가 좀 강한데 네. 좀 이따 들어볼 수 있으면 좀 들어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봄이에요, 약속해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예, 이 봄이에요라는 노래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노래는 아마 이 음반 가운데 가장 밝은 노래예요. 이거는 그 제가 페이스북을 하던 때에 페이스북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 딸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 딸아이 이름이 예은이에요. 아. 그 아빠가 지금 유경근 대변인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예은이 페이스북에서 그걸 알고 나서 예은이는 좀 일찍 올라왔어요. 예, 비교적. 예, 비교적 일찍 올라왔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보다가 새벽에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예은이가 안산에 있는 한도병원에 있다는 걸 페이스북에서 보고 그냥 무작정 갔어요. 나는 안면도 한 번도 없고 유경근 씨도 잘 모르는데 그냥 갔어요. 가서 보고 싶어서 그날 그냥 가서 예은이를 보고 유경근 씨하고는 잠깐 눈인사만 하고 네.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도 거기 있는 시간은 한 뭐 2, 3분도 안 됐을 거예요. 있을 수가 더 있을 수가 없었고 네. 나와서 또 차 안에서 펑펑 울다가 그때는 임시분향소 지금 있는 분향소 말고 네네. 임시분향소였는데 거기 이제 아이들 보러 갔는데 못 봤어요. 오느라고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의 얼굴. 네, 그래서 그냥 가서 꺽꺽 울다가 그냥 왔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예은이 발인이었는데 네. 그냥 도저히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또 보러 갔어요.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예은이 방에 가서 그 모니터에 예은이 어렸을 때 사진들 이렇게 쭉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네. 좀 여유 있게 좀 보다가 인사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분향소를 갔는데 그날은 아이들 얼굴을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하나 봤어요. 그러면서 예은이도 그랬고 몇몇 아이들이 꿈이 가수인 아이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살아 있으면 내년 봄, 또 다른 봄을 얼마나 이쁘고 기쁘게 노래를 할까 가수가 된다면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들고 있던 노래 중에 이 봄이에요라는 노래를 가수가 꿈이었던 아이들에게 제 나름 헌정한 노래예요. 이건 이제
여기 노래 부른 친구는 제 후배 가수인데 네. 그 친구의 노래가 아니고 아, 그 친구는 가이드송을 한 셈이고 네. 이 노래의 진짜 주인공들은 그 아이들이 오면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노래예요. 아이고 얘기가 좀 네. 길어졌죠? 네. 아니요. 요 노래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점점 더 이 노래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 대목에서 우리가 원래 예정했던 건 아닌데 봄이에요 노래를 한번 듣고 넘어갈까요? 예, 그러죠. 네. 봄이에요 봄이에요 선물처럼 봄이 왔어요 사내들의 온 세상에 또다시 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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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처럼 봄이 왔어요 사내들의 온 세상에 저마다 봄이에요 지난 겨울 움츠렸던 사람들 야윈 어깨 토닥이며 따스한 햇살이 살며시 내리고 가지마다 꽃잎마다 새로운 희망의 노래 열리는 봄이에요 봄이에요 새 봄이 왔어요 봄이에요 봄이에요 사랑처럼 봄이 왔어요 사내들의 온 세상에 눈부신 봄이에요 지난 겨울 움츠렸던 사람들 야윈 어깨 토닥이며 따스한 햇살이 살며시 내리고 가지마다 꽃잎마다 새로운 희망의 노래 열리는 봄이에요 봄이에요 새 봄이 왔어요 봄이에요 봄이에요 사랑처럼 봄이 왔어요 사내들의 온 세상에 눈부신 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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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처럼 봄이 왔어요 사내들의 온 세상에 눈부신 봄이에요 노래를 들어보니까요. 진짜 아이들이 이렇게 그 다 같이 손잡고 양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합창하는 왜 이렇게 청바지에 하얀 티 입고 그렇게 부르는 장면이 이렇게 연상이 되고 정말 이렇게 몸도 마음도 굉장히 이렇게 가벼워지는 노래인데 근데 이 노래를 아이들이 정말 살아서 불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다시 드네요. 이 노래는 아마 영원히 그러니까 요 버전으로 그냥 끝날 거예요. 이 노래 가수는 아이들이니까 제 나름대로 준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봄이에요란 노래 그 사고가 난 것이 봄이었기 때문에 네. 혹시나 이렇게 노래로 기록을 해놓으면 네. 이런 노래를 내년에 혹은 10년 후에라도 이 노래를 들으면 들으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좀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바람으로 아이들에게 준 노래예요.
네. 아, 참 좋은 노래인데 이 노래를 우리가 슬프게 들어야 된다는 이 현실이 또다시 가슴이 먹먹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약속해.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아, 이 노래는 유가족분들, 사실은 유가족이라는 말도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엄마 그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 아빠들,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아이들이 대한 얘기들이 많지만 네. 일반인 음. 유가족분들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죠. 네. 유가족분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슴에 묻고 그런 모든 애미 애비들, 이 땅의 모든 이 땅의 모든 애미 애비들이 너희의 엄마 아빠다. 음. 그래서 잊지 않을 거고 진실을 밝힐 거고 그리고 끝까지 다 처벌할 거고 네. 그런 얘기들. 이 노래가 이 노래를 사실은 만들어 놓고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전문적인 가수들이 부르는 게 아니라 네네. 정말 일반적인 음. 분들 엄마 아빠들의 목소리로 담고 싶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노래만 들었는데 오늘 녹음하실 분 네. 그랬더니 진짜 왔어요. 에? 한- 오, 페이스북에 예. 이거를 올렸는데 예. 직접 왔어요. 예. 전직 가수인가요? 아니요. 그냥 정말로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러니까 옛날에 노래패를 했던 분도 있고 전혀 아닌 분도 있고 아. 연극 배우도 계셨고 네. 몇 뭐, 분이나 오셨습니까? 한 7, 8명 오셨어요. 정말요? 그래서 그분들이 녹음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같이. 예. 뭐 따로따로 한 부분들도 있지만 네. 어쨌든 뒤에는 다 합창으로 음. 그런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노래가 전문적인 가수들이 한 것보다 훨씬 느낌이 좋아요.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상에서 음정 때문에 네. 이렇게 튜닝하고 이런 작업들이 훨씬 힘들긴 했지만 네. 해놓고 나서는 참 느낌이 좋았어요. 네. 그야말로 시민 가요네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런 분들하고. 야, 근데 여기 보면 뒤에 끝까지 다 밝혀낼 거야. 끝까지 다 처벌할 거야. 세상을 바꾸어낼 거야라는 어떤 윤 선생님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느낌이 강하게 예, 그렇죠. 드네요. 예. 사실은 이런 노래들을 만들 때는 가끔씩 이제 빙의가 되거나 네. 그런 것처럼 노래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유가족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뭐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아니면 진상 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호로 외치는 것과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 속에서 계속 리마인드 되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노래 속에서 구호를 외치기 힘들어서 그냥 가만히 침묵 시위를 할 때도 그렇고 일상적으로도 그렇고 그럴 때 이 노래만 틀어놓아도 계속적으로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러고 싶어서 사실은 다 노랫말로 뭐 처벌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그렇게 결코 결코는 아니지만 네. 썩 뭐 많이 쓰거나 그런 단어들은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 노래가 좀 이렇게 좀 어색하다 싶은 단어인데도 굳이 넣은 것은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네. 아, 그 뒷부분으로 가니까 사람아 희망이 되어라라는 곡도 있고 그리고 또 예전 노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네.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를 넣은 건 이게 이제 이 노래를 이 노래 음원이 사실은 제가 아주 오래 전에 네. 감옥에 있을 때 저를 위해서 지금은 돌아가신 문육환 목사님의 장남 문호근 선생님이 여러 음악인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네. 야 테이프 만들어 팔아가지고 영치금이나 넣어주자 이래서 그래서 만들었던 그러니까 뭐 동원하는 게 다 아는 후배들 친인척이겠죠. 네. 그래서 문호근 선생님의 사모님이신 네. 오페라 단장도 하셨던 정은석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네. 그 음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런 배경도 있고 네. 또 저한테는 가장 또 상징적인 노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노랫말 또한 지금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고 그래서 넣었고요. 네. 그때 각 대학가에서 테이프 판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정태춘 선생님 노래도 그때 굉장히 많이 팔렸던 테이프. 태춘이 형, 뭐 아대한민국. 아대한민국. 예, 그렇게 많이 그 팔렸죠. 그리고 저 역시도 그때 많이 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주셔서. 아마 제가 산 일부가 영치금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후원금의 선순환이군요. 네, 좋은 일입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진 이 음반 언제부터 이게 판매가 되고 있죠? 저도 잘 몰라요. 진행되는 걸 잘 네. 모르고 거기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그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국민대책위원회입니다. 예, 위원회에서 뭐 이 일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네. 뭐 거기도 보니까 뭐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담당 실무자가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다 막 슈퍼맨처럼 자원봉사자들. 그냥 네.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홈페이지 일단 가시면 거기에서 구입하는 폼이 있어가지고 아마 10,000원에 파시는 것 같은데 네. 10,000원에 배송비는 별도고. 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주문을 좀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현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광화문 농성장이나 네. 그런 데서는 뭐 상시적으로 팔지 않을까라고 그냥 제 멋대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네. 온라인에서는 없습니까? 예, 지금은 없는데 네. 온라인 시장에도 내놓을까 해요. 음. 그거는 이제 그 대책회의 관계자분하고도 그런 좀 얘기를 좀 나눴는데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네. 사실은 뭐 온라인 시장에 내놔도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신대철 씨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했다시피 유료 회원 그러니까 돈 내고 뭐 멜론이라든가 뭐 그런 네. 것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노래를 한번 스트리밍 해주면 네. 1.6원이 와요. 얼마요? 1원 6전이요. 그러니까 6전. 원도 아니고 전입니다. 1원 6전. 예, 그 신대철 씨가 썼던 글을 보면서 참 씁쓸하게 공감을 했던. 네. 이게 이제 그 근거를 물으시면 신대철 씨의 네. 그 글을 보라고 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네.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온라인 시장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네. 구입을 하든 뭘 하든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 블로그나 뭐 이런 데다 걸어놓을 수도 있고 그런 활용도 측면에서도 한번 해보자라는 네. 얘기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과거에 80년대 대학가에서 저항하는 민중가요들이 테이프 형태로 팔렸다면 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거리에서 잊지 않을게 이 CD를 팔고 사면서 또 다른 동지애를 느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세월은 많이 지났는데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한테 무슨 변화가 있었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음원들이 되게 좋은데요. 이렇게 그 거리에서만 온라인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공중파, 예. 라디오, 저희는 팟캐스트지만 좀 진출해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들려드린 이 음반 임원들 그리고 대통령도 울면서 사과했던 이 세월호 참사이기 때문에 이 음반은 충분히 공중파에서 틀만한 가치가 있는 음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중파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방송을 하려면 방송 심의를 넣어야 되고 네. 방송 심의가 나와도 이런 시사성 혹은 시의성이 있는 노래들은 선곡을 하는 PD들이나 네. 작가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방송에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시장에 음원을 내어놓는 것과 네. 병행해서 네. 방송 심의도 한번 넣어보자라는 네. 제안이 있어요. 있는데 예. 뭐 한쪽에서는 그거 해봤자 어차피 안 틀 건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겠느냐 음.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한쪽에는 해요 한번. 그렇더라도 한번 해보자. 네. 뭐 어떤 미친 PD가 한번 틀진 않겠냐. 네. 꽤 있어요. PD들이 곳곳에 암약하는 제정신 가진 PD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암약하는 일베들도 SBS도 많고. 네.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이런 좋은 음악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많이 울려 퍼져야 그래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월호 참사는 이게 무슨 뭐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아까 광주가 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분기점이었다면 네. 4.16은 또 다른 이제 나이가 50대가 돼서 또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슈 네. 혹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 길거리에서 김지동 씨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사랑합시다가 아니라 사람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사람으로서 갖춰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이상의 뭐 떠들고 있는 민생이니 뭐 안전이니 국방이니 외교니 전자권이 이건 개뿔도 아닌 것 같고 네. 더 이상이란 노랫말에 제가 썼기도 했지만 아이들조차 지켜주지 못한 우리가 더 잃을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들이 페이북에도 그런 얘기를 썼었는데 첫날 구조 0명, 둘째 날 0명, 셋째 날 0명, 일곱 번째 날까지 구조가 0명, 단 한 명도 그건 안 한 거예요. 구조를 못한 게 아니라.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안 했는지. 그리고 또 뭐 내 일이 아니야. 뭐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때 억울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당신 자식이라면 이라는 논리 이제 펴지 마라 지겹다. 너희들 뭐 좌빨들 뻔히 하는 얘기야. 뭐 당신 자식이라면 내 자식한테 나는 그런 생각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지금은 안전에 대한 문제이고 네. 또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이고 그렇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더더군다나 피지도 못한 아이들에 대한 예의고 네. 자기들이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304명이 물속에서 그대로 하여튼 그거를 알게 하는 네. 거는 저는 특히나 우리 세대 소위 386이라고 얘기하는 네. 지금의 20대들한테도 무한대로 미안해해야 하는 네. 우리 세대들한테는 이제 내 나이에 뭘 혹은 뭐 슬프긴 하지만 어쨌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라는 얘기 이전에 네. 한 번쯤은 가슴팍에 노란 리본을 박아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제가 늘 윤 선생님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그 인권 운동가 같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노래 운동가가 아니라 늘 항상 사람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윤민석 음악의 기저에는 휴머니즘이 흐른다고 생각을 해요. 늘 사람을 제일 먼저 챙겨야지. 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파하지 않으면서 무슨 정치를 하고 다 잘난 척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자리에서 많이 네.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앞서 지적하신 대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엄마 나 정말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엄마 나 좀 어떻게 해줘. 나 좀 빨리 나가게 해줘라고 외치는 이 아이들이 그대로 바닷속으로 수장되는 동안 대한민국의 어른들,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권력자들은 그냥 보고 있었던 거죠. 이 그렇죠. 끔찍한 현실에 대해서 예.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대충 잊어버리자. 이런 주장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음반이 이렇게 우리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아주 중요한 기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주 사실 뭐 노래 만드는 일, 특히나 민중가요 만드는 건 돈도 안 되고 어떤 뭐 힘도 없고 네. 영향력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역꾸역 만들고 있는 이유 그리고 지금 이 음반에 들어있는 노래들을 만든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자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 잊혀져요. 저도 잊혀지고 네. 따순 방에서 내 새끼가 일단은 눈에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뭐 세월이 지나면 조금 시간이 지날 때마다
잊혀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뭐 단어 공부하듯이 네. 또 시험 공부하듯이 이건 풀리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데 유용한 게 저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람들이 자기와 기억을 같이 했던 노래들을 세월이 지나서 들으면서 7080 무슨 콘서트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맞습니다. 참여들 하고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이번에 그 신해철 씨가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됐지만 신해철 씨의 음악과 함께 청년 어렸을 때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나라라 병아리나 네. 나라라 병아리인가? 맞습니다. 나라. 네. 얄리. 얄리. 예. 그 노래를 들으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노래에 묻어 있는 어렸을 적의 기억들은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리마인드 시켜주거든요. 그 노래는. 네. 마찬가지로 저는 이 음반이 단순히 무슨 재정 후원 그런 걸 떠나서 네. 이 음반 한 장 사주는 게 옛날 저 민중가요 노래 테이프 사실 그 음질 조악한. 네. 근데 그게 노래를 듣기 위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저항의 표시였죠. 예, 저항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 나름 참여의 방법이었고 그렇죠. 또 그 재정적인 후원이기도 했고 그런 것처럼 이 음반도 그런 뭐 재정적인 후원이나 그런 걸 보다 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의 저항의 방식이기도 하고 이 노래들이 제 노래여서 참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자꾸만 불려져서 지겨울 만큼 그래서 기억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 투쟁에 방아쇠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노래는 어리고요. 혼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요. 요새도 80년대 그 노래방에서 비록 자기의 삶은 찌들어버린 직장인이지만 예. 노래방에서 80년대 노래 부르면서 뭐 눈물 찔끔하는 40대 아저씨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반을 통해서 이 음반과 함께 저희가 이 끔찍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하튼 팟짱이 이 잊지 않을 게 끝까지 이 음반을 저희가 주로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나오면 주로 운동을 합니다. 카트는 카트 보기 운동, 제보자 보기 운동. 이번엔 음반 잊지 않을 게 사기 운동을 제안하니까 자 청취자 여러분 다 같이 하나씩 사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 사세요. 네. 예, 참고로 저한테 뭐 이렇게 많이 산다고 개인적으로 뭐 작곡가한테 뭐 이렇게 오고 이런 거 없어요. 아니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늘 그 기증 전문 음악인이에요. 네? 그렇죠. 음원을 기증하는 네. 걸 전문으로 하거나 네. 아니면 늘 음반을 돈이 안 내면 되는 일만 해. 소장본만 내는 희귀 소장본이 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그 윤 선생님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 배우 문성근 씨. 맞아. 안타까워만 해. 배우 문성근 씨는 좀 어떻게 같이 송앤라이프 시절부터 해서 뭔가 좀 같이 해서 좀 만들고 싶은데 이 인간이 맨날 돈 안 되는 것만 하려고 한다. 미치겠다.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앨범을 하나 더 내셨어요. 윤민석 1인 프로젝트 밴드 예. 그래도 1집. 예. 그리고 함께 하신 분이 양윤경 선생님. 예. 이분이 제 아내예요. 사연이 있어요. 이게 윤민석과 양윤경. 예, 뭐 부부예요. 부부예요. 이 음반은 나온 지는 꽤 됐고요. 네. 아내가 이제 아파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투병 중인데 좋게 말하면 사기고 이제 나쁘게 말하면 말기죠. 그런데도 어쨌든 병원 생활을 한 1년 동안 하면서 의사들이 마음의 준비하라는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정말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제가 운동한 거를 딱 처음 그때 후회를 해봤어요. 내 좋은 거 누구 말 따나 내 좋은 짓 한다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아플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자괴감, 자책감,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그래서 정말 넋두리처럼 트윗에다가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뭐 그래서 하여튼 1억만 누가 빌려주면 아내 살리고 나서 집 팔아서 갚을게요. 그랬는데 그걸 어떤 분이 블로그에 쓰셨고 네. 그게 기사가 돼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기적같이 네. 이게 갑자기 막 그 모금이 되기 시작하고 네. 오마이뉴스에도 기사가 올라오고 오마이뉴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던 걸로 알아요. 근데 네. 수수료도 안 떼시고 하여튼 그래서 1억이 넘었어요. 네. 순식간에. 네. 그리고 1억 심지어 1억 5천이 모여서 한 열흘도 안 됐는데. 기적이네요. 그렇죠. 기적이죠. 저는 병원에서 하여튼 깜짝 놀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1억이었고요. 나머지 5천만 원은 이거는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1,000만 원씩 이렇게 쪼개가지고 위안부 할머님들이 계신 나눔의 집, 그다음에 쌍차 뭐 이런 곳에 1,000만 원씩 이렇게 그 보냈어요. 와중에 또 나눴어요. 정말 윤민성 미치겠어. 아니 제가 불편해서 뭐 더 못하. 요즘은 살짝 후회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냈었고 네. 그것과 더불어서 윤민석 음악회라는 거를 네. 사람들이 만들어줬어요. 한양대 노천극장에 저는 이제 아내 간병하느라고 병원에서 못 갔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았었다고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날 요 얘기는 꼭 해야 돼요. 그 아내가 그 전에 상태가 급속히 악화가 돼서 미음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링거만 맞는 상태로 잠만 자는 게 거의 한 달 가까이 했었어요. 의사도 뭐 거의 잘 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가 그날 음악회를 하는 당일날 미음을 3숟가락을 먹었어요. 기적이다. 예, 진짜 이게 무슨 영화 같죠? 근데 네. 진짜로 3숟가락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약들과 뭐 이렇게 하면서 나빠졌던 속도만큼 또 호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마음의 준비하라고 요양병원 알아보라고 했던 아내가 네. 그해 12월 초에 퇴원까지 했죠. 퇴원을 해서 집에 오게 됐고 그래서 엄마를 잃어버렸던 제 딸도 그때부터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조금씩 이제 치료도 어쨌든 병원 정기 검진 받고 계속 치료는 지금도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면서 제가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그 좋은 기운과 네. 아내가 그 기운으로 살아난 아내도 저도 참 아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네. 네. 아기가 어디 뭐 마트에라도 갔다 이쁜 아기 보면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래서 그 기운으로 이 노래들은 사실은 뭐 다 만들었던 곡들은 이제 우리 아가 제 딸이 어렸을 때 네. 거지 아빠니까 해줄 게 없어서 뭐 예를 들어 첫 돌 때나 네. 태어날 때 그럴 때 만들었던 노래들이에요. 만들어줬던. 네, 그거를 아내의 목소리로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아내가 살아났고 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살아난 아내의 노래들로 이 세상에 오는 많은 아가들을 좀 다독거리고 네. 자장가로 재워주기도 하고 태교 음악으로도 쓰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죠. 아유, 네. 돈 많이 들었어요. 돈 많이 들었어요. 이게 동요풍 노래고 자장가도 있어요. 사랑하는 딸들에게. 예. 저희 집에도 딸이 둘인데 엄마가 노래를 못 만들어. 그렇죠. 뭐 동요풍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악기 쓴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좀 팝 클래식. 팝 클래식. 예, 클래식이고 실제로 실제 리얼로 클래식 악기들을 또 활용을 했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아내의 그런 목소리들로 근데 이 음반은 지금 이제 온라인 시장에도 있는데 네. 올렸어요. 올려서 올린 이유는 사실은 딱 하나예요. 우리 딸이 검색해 보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네, 훌륭한 결정이셨습니다.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고 싶어서 맨날 아빠 이름 치면 이상한
글 나오고 네. 그래서 상처만 받던 딸이었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아빠도 이렇게 동요 팝 클래식 한다. 네, 근데 요거는 음반 들으신 분들은 다 좋아하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이 음반 가운데 하나 또 듣고 가죠. 아 네. 시간이 될까요? 네. 시간을 만들겠어요. 네. 아. 네. 예, 이 노래 여기 있는 것 중에는 졸리시게 만들어야 되겠군요. 윤민석의 자장가 듣죠, 뭐. 네. 윤민석의 자장가 듣고 오겠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우리 아가야 꽃보다 더 귀한 우리 아가야 달림도 별님도 너를 지키니 아침이 올 때까지 편히 쉬어라 아가야 아가야 우리 아가야 꽃보다 더 귀한 우리 아가야 해님도 널 위해 오고 계시니 아침이 올 때까지 편히 쉬어라 아가야 우리 아가야 꽃보다 더 귀한 우리 아가야 온 세상 행복이 너의 것이니 아침이 올 때까지 편히 쉬어라 노래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뻐요. 언니만큼 예쁜가 봐. 그런데 그 부인께서도 가수시잖아요. 였지요. 지금은 아니라고 본인도 왜 얘기를 본인이 하고. 아니에요? 한 번 가수는 영원한 가수 아니에요?
그러한 노래 한 곡 가지고 하는 거는 뭐 김은국 씨나 이런 분들 말고는 갑자기 예. 예. 지금은 활동도 못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사실 가수는 아니죠. 근데 엄마의 마음으로 또 그런 이제 바람으로 그리고 여러 많은 분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그리고 그분들 덕에 살아 있음에 대한 확인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만든 거고. 이 자켓 뒤에 있는 사진은 우리 딸 어렸을 때부터 웃는 모습들만 모아놓은 거고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요 음반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요 음반 앨범을 디자인해준 네. 친구가 웹툰을 그린 웹툰 네. 작가예요. 이지연 씨라고. 네. 제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페북으로 메시지로 연락이 왔어요.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인연으로 갑자기 알게 된 친구인데 네. 이 친구도 아파요. 투병 중이에요. 네. 암투병 중이어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이 자켓은 뭐 앞도 뒤도 안 재고 그냥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세상에 좀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겼으면 싶어서 무조건 부탁을 했고 네. 그래서 만화 같은 터치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예뻐요. 네. 이 음반은 어디 가서 삽니까? 온라인에 치시면 나오는데요. 네. 음원도 온라인에 뭐 다 이렇게 네. 그런데 화면 있고 음반도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데 저도 안 해봐서. 자, 그러면 이 음반은 사면 윤민석 작곡가 선생님한테 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네. 뭐 자, 이건 얼마예요? 그건 12,000원인가 11,000원인가. 자기 음반이 얼마인지도 몰라. 예, 잘 모릅니다 이게. 자, 저희가요 팟짱 청취자분들이요 이 정도는 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요 굉장히 음악을 사랑하는 민족인데 어느덧 모든 음원이 아이돌에게 이렇게 쏠리면서 거기가 전혀 시장이니까. 네,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선수들이 이렇게 네. 나와서 노래를 할 때 저 같은 사람은 상당히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음반을 통해서 좀 세상의 깊이 그리고 좀 살아가는데 도대체 진정한 사랑이 뭔지 이렇게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 선생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 이게 뭐야? 당황하지 마시고요. 예, 급긴장. 민중가요가 사라진 시대인가요? 여전히 유효한 시대인가요? 사실 민중가요가 유효하냐 혹은 민중가요는 죽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네. 여전히 뭐 너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아직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민중가요라는 거를 만든 지 이제 근 30년 가까이 돼가 오는데 네. 이걸 만들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민중가요와 대중가요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어렸을 네. 때는 뭐 그냥 이런 기준 저런 기준 뭐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민중가요 가요는 공통 인수니까 빼고 결국은 민중과 대중의 차이. 근데 민중 따로 있고 대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저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사람은 저는 멀티모드라고 생각을 해요. 장 기자님도 누구의 엄마일 때도 있고 네. 물건을 살 때는 소비자고 그렇죠. 운동을 할 때는 시비자고 네. 또 일을 할 때는 기자이고 네. 이런 멀티모드예요. 네. 근데 이 천민자본주의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이 힘든 땅을 살면서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이미 피폐화 시켜놓은 네.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안전망이 없이 떨어져 죽는다라는 그 절박함 속에서 일단 불법도 뭐 횡행하고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 물건을 살 때는 이 멀티모드에서 소비자 모드가 제 1순위가 되는 거고 네. 일을 할 때는 기자가 1순위가 되는 거죠. 네, 네. 집에 가서 아이들을 볼 때는 엄마가 1순위고 그러는 것처럼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저 밑으로 내려가 있는 소위 말하는 양심 저는 그게 민중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양심이라는 걸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조금씩 끌어올리는 일이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그래서 민중가요는 그 사람의 민중성이 발현될 때 필요한 노래들이에요. 네. 그때 되면 보여요.
그 전에는 몰라요. 자기 아파트 집값 떨어진다고 시위할 때 아무리 아이돌 노래들이 판쳐도 거기서 아이돌 노래 안 불러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찾아 부르죠. 종이 쪽 이렇게 애기 엄마들이. 맞습니다. 군대를 가면 그 노래 같지도 않았던 군가가 가슴에 팍팍 와 닿고 눈물이 주룩주룩 나요. 엄마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노래들은 보이게 돼 있어요. 네. 민중가요라는 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중가요는 사람들 안에 저 밑에 네. 이 천민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너무 살아가다 보니까 다들 날서고 또 영악해져야 되고 교활해져야 되고 예. 그러느라고 저 밑에 내려가 있는 양심이라는 걸 자꾸 불편하지만 자극하고 끌어올리고 그러다가 지금처럼 아이들의 죽음 진짜 허망하고 기막힌 죽음 앞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할 때 아이돌 노래가 위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노래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민중가요는 늘 곁에 있어요. 진짜 공기처럼. 네. 저는 한때 민중가요는 유기농 감자, 대중가요는 포테토 칩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대중가요들은 소비하긴 좋아요. 맛도 좋고 거긴 돈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계산된 코드들이 다 들어가 있는. 합성 감미료가 그렇죠. 잔뜩 들어가 있는. 그렇죠. MSG 범벅. 네. 이런 얘기하면 뭐 대중가요 종사자들한테 욕 먹을 텐데 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또 일부 이런 표현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런데 민중가요는 먹기도 어때 보면 이건 무슨 노래가 이렇게 사운드도 개판이고 사실 돈이 없어 다 거지라서 그래요. 근데 먹기도 불편하고 네. 유기농 감자처럼 유기농 그 채소들처럼 뻣뻣하고 현미처럼 입안에서 깔끔하지만 정말로 우리 사회나 우리 몸으로 보면 네.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변에 많이 있고 네. 그랬을 때 찾아보면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노래들이 그제서야 귀에 들어오는 거고 그게 민중가요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약 1시간 정도 윤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윤민석의 노래를 음악을 왠지 앞으로 자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제가 지난 4년간 이렇게 쭉 봐왔을 때는 좀 힘든 시기셨던 것 같고 음악을 음악이 내 인생의 음악이 뭐냐. 나는 그동안 무슨 음악을 했지? 이런 어떤 회의도 되게 많으셨던 것 같고 그랬었는데 오늘 만난 유민석 씨는 약간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기운이 느껴져요. 제 예감이 좀 맞나요? 틀린가요? 예, 뭐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좀 틀릴 수도 있지만 네.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민중가요 작곡가라는 이 직거리를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사실은 가장 크게 대중가요 작곡하거나 뭐 종사하는 분들하고 다른 것은 적어도 민중가요라는 노래들 만들면서 내가 내 노래에서 나가자 싸우자 해놓고 네. 내가 나가지 않고 싸우지 않는 건 비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내 노래에 내 삶으로 책임을 지는 게 민중가요 작곡가의 삶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따구로 된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리고 아내가 아프고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저는 대리도 했었고 힘들 때 한식집에서 홀서빙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드는 자괴감 남들과 이렇게 비교가 되고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세월들을 지나오면서 그래도 아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노래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제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 아가는 이제 제 아내가 부른 이 음반을 만들 때도 물론 아가들을 위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한때는 누구나 다 아가였고 네. 누구나 다 사랑받는 그리고 축복받은 아가들이었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도 좀 토닥토닥 해주고 싶고요. 네. 다른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긴 싸움인데 싸움을 하면서 늘 최전선에서 싸울 수만은 없거든요. 그중에서 낙오되는 사람, 부상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흔들리거나 네. 쉬어야 할 때도 있고, 그럴 때 너무 채근하지 말고 좀 서로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싸울 때 되면 또 싸워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 제가 4년을 기다려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아, 뒤끝 있으신데. 숨이 쌍괄인데 네. 이거. 오늘 그 정말 저는 그 사실 제가 오늘 윤민석 스페셜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저희가 그동안 참 돈 안 되는 일. 네, 그 저희가 전문이잖아요. 돈 안 되는 일 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윤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살아왔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의 청춘을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원했던가 어떤 생활을 꿈꿨던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 앞으로 자주 나오세요. 음악을 만드셔서. 예,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 저는 지금 요 기운이면 연말 지나서 내년 봄에 또 상큼한 노래가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꼭 해주셔야 돼요.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요. 심하게 압박. 어긋날 것 같은.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아니에요. 댓글 보세요. 정말 와 윤민석 와 기다렸는데 와 짝짝짝 이거 진짜 올라온다니까요. 나라도 써야지. 그러니까 아마 네. 아닙니다. 저희가 어느덧 1시간 정도 함께 했는데요.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4년 만에. 뒤끝 장렬. 네, 정말 자주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음악으로 저희 팟짱 애청자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기회가 닿는 대로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쨌든 너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서로에게 고통뿐일지라도 보시어 어서 오게나 고통만이 아름다운 밤에 지금은 우리가 상처로 서로를 확인하는 때 지금은 흐르는 피로 하나 되는데 보시어 어서 오게나 움푹 패인 수갑자우 그대로 보시어 어서 오게나 고통에 패인 주름살 그대로 우리 총괄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안락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고통뿐일지라도 그것이 어둠 건너 우리를 부활케 하리라. 버시어 속에나 움푹 패인 수갑자우 그대로 버시어 속에나 고통에 패인 주름살 그대로 우리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안락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서로의 상처에 입 맞추니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서로에게 고통뿐일지라도 그것이